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일주론반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개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13강하고 14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13강하고 14강은 천간의 병정화 일주들을 다룰 건데 이 병정화도 봄의 태양이 있고 여름의 태양이 있고 가을의 태양이 있고 겨울의 태양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일주들은 겨울의 태양들입니다. 겨울의 태양, 겨울의 달빛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일주들은 위아래가 완전히 다른 일주들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화, 아래는 수로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위에는 수, 아래는 화 이런 식으로 생기는 형태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는 위아래가 서로 다른 일주들입니다. 근데 이 위아래가 서로 다른 이 블록들은 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 간지의 정체가 좀 불분명해요. 얘는 화입니까? 수입니까? 그러면 아래는 수, 위는 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병화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 아래의 실체적인 측면은 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밝은 사람입니까? 어두운 사람입니까? 그럼 보이기에는 밝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체는 어두움이야. 실체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근원의 빛을 말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 하고 있는 다소 이중적인 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그 힘의 세기로 보는 논리에서는 이런 병자 일주나 정축 일주들을 한밤중에 또는 한겨울에 그 뭐 태양이나 모닥불이라고 해서 이게 병화가 힘을 쓸 수나 있겠냐.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간지들은 힘이 없는 간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을 볼 때 힘의 세기로만 해당 글자의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따지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는 이 병정화의 파워가 중요한 간지가 아니라 병정화의 가치가 중요한 간지입니다.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금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금값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쵸? 금의 가치가 올라간 이유는 금이 희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부자들이 그 한국에 와서 그 시장에 있는 금을 싹 쓸어 갔다. 그래서 금괴가 동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금의 수요가 많은데 금이 부족하니까 금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시장에 금이 부족해. 그러면 금이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금의 힘이 없는 거야. 눈 씻고 봐도 금이 없어. 하지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니까 오히려 가치가 높아진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는 어떤 작가가 돌아가시면은 그 유명한 작가가 돌아가시면은 그 작품이 이렇게 가격이 팍팍 뛴답니다. 그래서 집에 그 작가님이 전성기 시절에 그림 많이 그릴 적에 걸어놨던 그림이 어느 날 뉴스에서 작고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면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대. 왜? 이제 그 작가님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 일주라든가 정축 일주들은 일종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병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자하고 대척점에 있는 병화가 병오인데 병오의 화의 파워가 강할까 병자의 화의 파워가 강할까라고 보자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병오나 정사라는 글자가 화의 힘이 세요. 근데 병자는 병화 자체의 힘의 세기는 약하지만 얘가 가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나는 대한민국이 최고야! 이러면은 뭐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일제시대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독립 만세!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목숨을 걸어야죠. 이제 서대문 교도소에 갇히겠죠. 그런 거죠. 자,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에 민주화를 외치면 최루탄환에 맞든지 잡혀가든지 닭장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다행히 제가 20살이 딱 되니까 이제 민주화 시대가 90년대 민주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저는 청량리에서 데모를 했다가 바로 닭장차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룻밤 구치소에서 보내고 다음날 풀려났는데 요거 초범이잖아. 뭐 20살이야? 뭐야 너 아직 대학교 입학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풀려났어요. 뭐야 이거 애가 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뒤로 무서워가지고 저 데모하러 못 나갔어. 용감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후에 이제 문민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데모할 일이 없어져서 천만 다행입니다. 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빨리 20살이 되면 데모하러 나가야지 하고 있었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민주화가 안 된 시절에 민주화를 외치면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군사 정권이 힘이 세지 뭐 시위대가 힘이 세겠어? 기껏 해봐야 화염병 던지다 두들겨 맞는 거나 더해. 화염병도 못 던지지. 근데 가치가 있는 일을 한 거죠. 물론 뭐 쓸데없는 일을 한 건 누구 눈에는 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외치거나 아니면 북한이 점령한 어떤 남한 지역에서 뭐 유격대 활동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 병화는 지지의 해자축의 환경에서 병화를 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매우 높아. 힘은 약하지만. 그래서 게다가 대낮에 태양이 잘 보일까? 환한 곳에서 조명 킨 게 잘 보일까? 깜깜한 곳에서 조명 하나 킨 게 잘 보일까? 라고 치면 깜깜한 곳에서 작은 조명 하나 켜는 것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병자나 정해는 그 자체로 돋보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런 해자축의 환경에서 이런 병화가 있다고 하는 보통은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약간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시골에 어디 바캉스를 갔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 편의점에 담배가게 아가씨가 무슨 도시적 분위기에 늘씬한 미녀가 있으면은 아니 이런 곳에 이런 분이 그게 자수 해자축의 깜깜한 세상에 병화가 그러면은 이게 홍대 거리나 강남의 거리에 가면 그런 분이 많은데 시골에 갔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은 눈에 띄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그렇죠. 이런 분이 시골에 가 있으면 눈에 띄죠. 이제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이 이 병자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자일주, 자수의 시공간에서 병화를 표방하다. 자수는 어떤 곳이냐면은 깜깜하고 근원이고 최초로 무언가가 시작되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12지지의 첫 번째 글자예요. 12지지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시작을 하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해자축 또는 인묘진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왜 자축인묘로 시작을 할까? 자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자수가 상징하는 거는 근원. 그래서 이 자자라는 말은 많이도 갖다 붙이죠. 양자 할 때 모든 물질의 최초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양자입니다. 그러면 학문을 만든 어떤 입지전적인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공자, 맹자, 먼자. 그래서 이 자자는 무언가의 근원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근원의 세상에 태양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병화가 진짜 병화가 맞아요? 라고 표현하면은 사실 이 병화는 상상 속의 병화와 마찬가지고 이거를 물상으로 표현하자면 지구 반대편에 떠 있는 병화를 불러온 것과 같습니다. 왜? 현실은, 자, 지지는 현실의 시공간이에요. 지지는 자수야. 자수면 어때야? 새벽, 저기 00시잖아, 00시. 밤 11시 30분부터,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한국을 제외한 나라 기준으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라고요. 가장 깊은 밤중을 나타내고 있는 시간인데, 아니 무슨 자시에 병화가 떠. 자시에는 태양이 어디가 있냐면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병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나타낼 때 많이 활용되는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어목한 시절에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이 되려면 한 30년쯤 남아있는 1910년도쯤에 우리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겨내면 좀 있으면 대한 독립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1910년도에 주장을 했다고 쳐. 그게 병자야. 예를 들어서 1942년 정도에 우리 몇 년만 참으면 지금 일본이 망하고 있어. 저 일본이 세상에 미국하고 전쟁을 걸었대. 쟤네 좀 있으면 핵폭탄 얻어맞고 망할 거야. 이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통 그런 게 병인이에요. 병인.
병인. 해가 막 뜨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해가 보이진 않아. 사실 병인 시가 몇 시냐면은 저 3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3시 반에서 5시 반에도 해 안 떠 있어요. 저 산 너머에 가 있지만 조금만 오돌오돌 참고 떨고 있으면 좀 있으면 태양이 떠요. 근데 얘는 태양이 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완전 지구 반대편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서 병화를 외치다. 이 병화, 깜깜한 병화가 엄혹한 자수의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나치가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내가 바로 유태인이다 하고 지금 까발리고 나를 죽여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유태인 하고 지금 눈에 잘 띄는 병화가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병자일주가 사주 다른 곳에 지지에 만약에 사오미가 있다. 또는 사오미, 또 사오미가 아니더라도 인오술이 있다. 뭐 인목이나 술토가 있으면은 뭔가 믿는 게 있는데 병화가 좀 까부는 거고, 만약에 지지가 인오술이나 사오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자 축축 이러고 있는데 병화가 떴으면 사실 이건 거의 유령 같은 병화이자 근거 없는 병화이자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는 병화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그 일주 간지가 나타내는 자체가 보여지는 면과 실체적인 면이 이중성을 띠고 있어서 겉으로는 병화의 화사한 기운을 펼치고 세상을 밝히고 하겠다는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 자신이 깜깜하고 어둡고 어목한 자수를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같아서 되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캠페인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마약으로 잡혀갔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해서 가정 홍보 대사를 했는데 지금 집에 가면 맨날 이혼 직전에 싸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빠져 있어. 약간 이런 요소가 보여지는 측면과 실체적인 측면에서 이중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병자는 위선자인가요? 혹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임자면 나 그냥 수야. 난 위아래가 다 수야라고 하겠지만 병자는 아니야 나는 병화야. 하지만 현실은 자수야 라고 하는 형태인데 하지만 나는 자수를 밝히고 드러내고 끌어내서 얼른 화해 세상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자고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있다고 쳐. 그러면 그 둘은 표면적으로는 다 한국인이야. 근데 그 한국인이 있는 시공간이 한국 같은 곳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한국인인 거야. 표면적으로는 같은 한국이지만 여기는 미국화된 한국인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한국화된 한국인이다. 이 병화는 해자축의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양이고 반대로 병오는 대낮에 자기가 드러나는 곳에서 활동하는 그 병화다. 차이점은 병오 같은 간지는 그 자체가 자신의 나와바리에서는 자기가 주류라는 뜻이에요. 왜? 태양의 환경에서 내가 태양이니까. 그죠? 감나무 밭에서 내가 지금 감나무인 거야. 뭐죠? 짜장면으로 유명한 동네에서 지금 내가 짜장면인 거야. 근데 병자는 해자축의 마을에서 내가 병화인 거야. 양평 가기 전에 용문 가기 전에 거기 옥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옥천이라는 동네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옥천 냉면으로 유명을 해요. 그게 좀 특이한 방식의 냉면인데 그 동네에 가면은 냉면집들이 죄 옥천냉면, 오천냉면 해가지고 대여섯 군데의 냉면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 중간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중국집은 어떤 곳이냐면 옥천냉면 동네에서 중국집 하고 있는 집인 거야. 그 사람은 그 집은 비주류일까 아니면 주류일까? 그 비주류라고 봐야지. 옥천냉면이 모여있는 동네에서는 옥천냉면이 주인공이야. 하지만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옥천냉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 매일 냉면을 팔고 있는데 자기가 맨날 냉면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 한 집이 중국집이야. 뭐 중국 음식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 그러면 그 중국집의 가치성이 높아지는 거와 같은 거죠. 자, 해자축의 마을에서 병화가 해자축의 세상을 밖으로 드러내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자일주의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고 겉으로 밝히고 보이는 능력이 뛰어나다 같은 거예요. 자, 이 정해를 음간으로 이 병자를 음간으로 바꾸면 이게 정해가 되거든요.
이 병화가 한 단계 더 간 게 정화고 요 자수를 한 단계 빠꾸 한 게 이제 해수가 되는데 정해와 병자는 어떤 근원과 무언가가 지식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 마치 조명빛을 펼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병화, 꼭 무슨 느낌이라고 할까? 어떤 현대 문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현대 문물을 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방송국이라든가 무슨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소식들을 막 전달하고 있는 거. 꼭 갈라파고스 섬을 처음으로 여행한 그 지질학자라든가 생물학자들이 세상에 여기는 처음 보는 동물들이 가득하네. 여기서 발견하는 것들은 다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들이야. 자, 여기는 파도 신기한 생물들이 가득하네. 여기 있는 것들을 빨리 사진을 찍어서 방송에 태워서 전 세계에 알리자 했더니 가득한 거야. 사실 병오는 이미 다 알려지고 드러난 세상의 병화인 거고 병자는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병화다. 그러면 이런 병자들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제가 이런 분야를 새로 드러내고 알리고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 모르죠? 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방법 알고 있어요. 이게 안 좋겠으면 사기꾼이고 좋겠으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는 신문물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아래 간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위아래가 같이 움직이는 사주가 이 간지가 있고 위아래가 이렇게 한참 텀을 두고 따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천간이 한참 앞서 있거나 천간이 한참 뒤쳐져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세상은 해자축에 깜깜한데 천간에 드러나 있는 이 존재들은 나는 벌써 갑, 을을 거쳐서 벌써 병화까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깜깜한 자수의 세상을 빨리 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빨리 화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 병화의 기운이 빨리 빠지고 있구나. 그거 무슨 느낌일까?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의 시대로 간 현대의 과학자들이 빨리 그 구한말 1800년대의 조선시대를 빨리 개화시키려고 막 교실도 열고 신기한 장난감도 보여주고 신기한 과학실험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지쳐가지고 나중에 쓰러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뭐 한 100년 걸려서 발전할 게 한 30년 만에 발전을 했구나라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이게 일주로 쓰일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싶은데 내 안에는 아직도 깜깜하고 어둡고 뭔가 근원에서 시작하는 출발점들이 가득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기삿거리가 가득한 곳에 간 기자 같은 느낌. 다른 기자 안 왔어? 우와, 여기 내가 처음이야? 좋아, 내가 여기를 다 드러내고 밝히고 세상에다가 다 알릴 거야 같은 거니까 이런 병자일주들은 개인적 취향으로 직업을 만약에 병자로 선택을 한다면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 뭔가 뒤처진 거를 빨리 성장시키고 밝혀주는 거, 비밀이나 숨어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알리고 밝히는 거, 뭔가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끌어내서 올리고 드러내고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뭐 기자, 방송국, 뭐 PD,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는 사람, 뭐 발명가, 탐험가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병자라는 간지가 월주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은 밖으로는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는 사회인데 아직도 실체는 잠자고 있는 사회 같은 거. 그 잠자고 있는 사회를 병화를 통해서 빠르게 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라고 표현할까? 마치 개혁군주가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의 개혁군주인 정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조대왕은 이 조선의 낙후된 점들을 빨리빨리 실용학문을 도입을 해가지고 개화를 시키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아직도 팔토강사는 개화가 안 되고 깜깜하고 잠자고 있고 다들 어둡고 깜깜해. 거기서 나는 조명을 확 켜고 세상을 드러내고 알리고 빠르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과 같죠. 자, 그래서 이 병자를 지지로 내려놓으면은 사자가 되든가 자오충이 되든가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지의 물상에서 자오충이나 사자합 같은 경우에는 사자암합 같은 경우에는 수의 세계를 화를 통해서 빠르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운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사자가 있든지 여기에 사자가 있든지 이게 아니라 아예 사화를 천간으로 올려버린 게 병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원래 지지의 순서는 자수의 세계가 있었고 오화의 세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자수의 세계에서 그 즉시 병화를 올려서 자수의 세계를 활성화시키고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병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간 병화, 지지 자수,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어떤 십성인가, 십성적으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공부를 해봐요. 우선 병화. 우리가 한 10강 한 달 전쯤에 우리 병인일주 배우면서 거기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의 비슷합니다. 병화는 발산, 확산, 태양 같은 빛, 화려하게 피어난 꽃과 같다. 문명의 번성을 상징한다. 폼내고 싶다. 가진 게 없어도 화려한 불이고 맹렬한 불이다. 욕망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병화는 상징성, 정화는 실질성, 그래서 병화를 빛, 정화를 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어떤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거에서 그 십자가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지금 떡이나 빵이나 돈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기부를 받아서 나한테 한 2, 3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준 거죠. 이거는 정화. 하지만 병화는 모든 사람한테 퍼질 수 있고 정화는 모든 사람에 퍼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향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발산의 능력을 가진 병화가 지금 자수라는 환경 위에 올라서서 이게 일주로 보게 되면 현재 내가 앉아있는 환경은 깜깜하고 어두운 어떤 관성적 틀에 의해서 병화의 활동이 제한된 곳이지만 나는 그곳에서 병화를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뭐 한두 명의 사례를 가지고 병자일주를 모두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CEO 활동을 할 적에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았던 남자가 우리 동생이 이 병자일주였는데 보통은 그 행사 매달 행사를 기획을 해서 그 여러 CEO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수십 명의 CEO들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매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그 형님들한테 늘 잘하면서 뭐 깍듯이 모이면서 밝고 화려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은 와, 저 친구는 참 쾌활한 친구구만. 와, 저 친구는 어디 가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잘 대하는 밝고 뭐 이런 명랑한 친구구만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사람들과 흩어지고 나면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친구인데 혼자 자기 사무실에 가서 소주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됐어. 아, 그러면 밝은 곳에서 하는 활동과 자기만의 개인적 공간에 가서 하는 활동이 좀 다르구나라는 측면을 보게 됐죠. 이 병자를 일주로 보게 되면 일지의 자수는 자신의 개인적 비밀스러운 영역을 말하는 건데 자신의 개인적 비밀적 영역에 가서는 이 병화가 겉으로 보여지는 병화의 모습과는 다르게 깜깜하고 어둡고 무엇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비밀이 많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영역 위에 앉아있는 병화 같은 모습으로 좀 위아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병자일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물론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보여지는 면과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 어떤 비밀스럽거나 신비로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다른 일주들을 보면 천간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위아래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일주들은 대체로 보여지는 면과 실체적인 면이 같은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어떤 사주들은 그 4개의 기둥이 모조리 다 위아래가 같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무진, 정사, 병호, 갑인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똑같아요 하는 일주들은 천간에 보여지는 면과 지지의 기반을 잡고 있는 면이 같아. 이러면 천간으로 알았어 용서할게. 그럼 진짜 용서한 거야. 근데 위아래가 다르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속은 아닐 수 있어. 두고 보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아우 저 수줍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했는데 속으로는 아예 난 기회만 주어지면 나만의 공간에서 방방 떠요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보죠. 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죠. 이 병화의 밝은 면, 뭐 활발하고 뜨겁고 진취적이고 대중의 주목과 인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밝은 기운으로 무대에 올라 대중의 주목과 인기를 한꺼번에 받는 것.